예, 월요일의 인기 코너죠.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이다.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맛을 내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치 맛집, 오늘도 네 분의 요리사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맥연구소의 소영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오늘 한 컷에 그 전환기 씨와 이준석 토론, 이준석 대표 토론 이기는 거 판단해야 되잖아요.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유튜브 누가 이겼는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OX 카드를 들 수도 없고. 판정단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갤럽이나 그 전화 면접으로 하는 MBS 여론조사를 하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다 일단. 진짜? 아니 근데 아까 제작진하고 살짝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렇죠. 제가 일단 그냥 그 비용이 이길 것 갖다 같아요. 잘 텐데. 개인 사비를 털어서 아니 모아봐요 주제. 일단 하고 나중에 이제 지면 지는 팀이 다시 그 돈 내야 되는 거죠. 변호사비도 보통 지는 팀이 내는 거잖아요. 네. 안초만 한번 했으면 좋겠어서. 네 분은 혹시 이제 비용이 든다면 같이 각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방송 중에 같이 낸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럼요. 뭘 의미 있는 토론도 아닌데 뭘. 저희 집 500m 앞에 사시면서 어떻게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준비한 메인 디시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셰프님이 준비한 요리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민주당 의총 합당 종지부 될까입니다. 의총 합당 종지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다음을 요구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원총회 후에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입니다. 예, 좀 뒤에 살펴보고요. 이균 셰프의 요리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국힘을 잠재운 협박의 기술입니다. 협박의 기술. 이 기술 쓴 분은 장동혁 대표죠. 장동혁 대표. 알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제게 재심을 요구하거나 직을 걸고 사퇴를 요구한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공식적으로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예. 앞서 이제 저희 신동욱 최고위원님이 나오셔서 늘 비장하다고 했는데 늘 비장하긴 해요. 네, 장동혁 대표. 자, 김근식 셰프의 요리는 뭡니까? 예, 제가 가져온 오늘 요리는 한동훈 토크 콘서트 마무리 앞으로 행보는 가져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 이것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예,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있었고요. 서영주 셰프님의 오늘 요리는 뭡니까? 네, 미래의 범죄를 열어준 비상식의 사법부. 미래의 범죄. 네, 예. 일단 명태균, 김건희, 곽상도까지. 네, 이런 분들에게 미래의 범죄의 지평을 열어줬다. 예, 이것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그 잃어버린 명예랑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보상을 받아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방금 들은 목소리는 이제 라디오로만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이 들으면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급을 받았던 그 아버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죄가 나는데 당연한 귀결이다. 내 명예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냐. 이게 취지였습니다. 일단 곽상도 의원의 목소리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나씩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셰프가 가져온 요리. 민주당의 의총 내일 있을 거죠? 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종지부를 찍을까?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예. 일단 뭐 그 지난 한 주 동안 민주당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합당 찬반으로 특히 민주당의 이제 문서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예. 실무진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문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합당을 의결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아주 세세한 로드맵과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어서
의견 수렴은 요식 절차고 사실상 다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제기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양측 사이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의 공방도 굉장히 거칠게 진행이 됐습니다. 조국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13일까지 합당 데드라인을 밝힌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배수진을 치겠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출구를 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칫 이 논의가 무산되면 사실은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조국혁신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이 주도적으로 이 논의에 임하지 못하고 끌려다녔거든요. 민주당 내 내부 기류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방선거를 가뜩이나 좀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맞이할 수밖에 없어서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물론 그에 대해서도 또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반론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이 그 일정을 정하면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야 되냐. 근데 민주당도 이제 임계점에 왔어요. 이 논란이.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 뭐 1시간 20분 동안 있었다는데 내용은 안 알려졌지만 10일 날 의총에서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자로 아마 입장이 정되지 않았을까. 어제 최고위원회 논의가. 이견은 여전히 팽팽했을 것 같고. 예. 여러모로 10일 의총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의원들 사이의 정확한 분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적 여론이 한결 커진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좀 논의를 이것도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왔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거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검토. 여기에 일단 명시됐던 거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배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뭐 당 사무처 직원들 승계 문제랄지 이런 것도 있어. 조국혁신당에 있는 분들의 지방선거 출마 시 복권 문제 이런 것도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밀약의 증거인지 아닌지. 저는 그게 민주당 입장은 맨 나중에 들어볼게요. 그렇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제 조금 사태가 커진 것 같은데 공식적인 반응은 지금 사무총장이 자기가 시켰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선까지는 이제 꼬리자르기를 한 거고, 야, 이게 합당 제안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무적 차원에서 총장이 이제 시켰다는 건데, 이게 좀 제가 믿을 수 없는 건 상식적으로 합당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합당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다라는 게 지금 일관된 정청래 대표 측 입장인데, 예. 그러면 사무총장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사무처의 실무를 준비하려면 합당이 안 될 경우까지도 전부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잖아요. 합당을 언제까지 추진하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언제 뭘 하고 절차와 과정을 담고 있고, 예. 합당위에 최고위원은 어떻게 배분하고 복권은 어떻게 하고 후보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합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을 가정해서 실무선에 문서를 정리하라고 했다면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전혀 없잖아요. 없고 합당을 전제로 한 타임라인, 합당을 전제로 한 후속 조치, 합당을 전제로 한 고려사항 이런 것들만 정해져 있단 가능성에 말이에요. 대비했다기보다는 그냥 정해놓고 될걸 있는 거죠. 그럼요. 이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쪽에서 뭐 미리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사람들이 다 웃죠. 이기인 사무총장님은 저도 사무총장이니까 예. 사무총장으로서 보통 사무총장은 이럴 때 어떤 일을 제대로 판단을 하는 하게 되나요? 사무총장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네, 조승래 사무총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그러니까 사무총장의 전결사항이 있고 당 대표의 결정사항이 있어요. 근데 합당과 같은 주요 사항은 당 대표의 결정사항이 맞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을 보면 뭐 당무위와 중앙위의 의결까지 거친다라는 타임라인이 적혀 있고 무엇보다 탈당자들이 복당했을 때 뭐 일시적으로 면책을 준다라는 사항까지 담겨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은 탈당자의 복당 시 경선에서 25% 감점을 주겠다라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당원 당규를 다시 한번 개정해야 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당 대표가 모르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혼자 실무선에서만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운영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야 될 문건은 합당에 대한 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거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고, 뭐 좀 더 나아간다면 합당이 됐을 때 내지는 합당이 안 됐을 때 그 사후 플랜 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건 완전히 합당은 완전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해라는 식으로 문건이 공개가 된 거잖아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당에서 마지막 당직이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 안 한 사람은 뭐 없더라고요. 지금. 사무총장 안 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눈을 아무렇게나 돌려도 그냥 사무총장이 탁탁 있네요. 역시 그러니까 최고의. 저 정도의 내용이면 저건 당대표의 지시 없이 사무처에서 실무적으로 작성할 수 없는 문건입니다. 불가능한 얘기고요.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준 거고 거기서 이제 세부안을 만드는 거라고 보고 정 대표가 저걸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도 믿기가 어렵죠. 저는 보고받았다고 봅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조국 혁신당에 전달하고 밀약을 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뭐 거기까지 진도가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일정에 맞춰서 뭐 2월 27일 혹은 3월 3일 양일 중에 하나로 합당 선언을 한다는 세부적 계획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그 탈당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문제나 이런 것도 예민할 수 있는 문제 선거 앞두고 근데 그에 관한 세부 계획을 세웠다는 거는 큰 그림을 어쨌든 그려서 그걸 실무진한테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당연히 당대표 지시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발칵 뒤핀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정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약간 난관이 생긴 거죠. 당 대표 지시 사항일 거다. 민주당의 얘기를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 스타일로 합당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뭐 민주당 이게 내부가 문제 삼아야 아무도 문제 안.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게 이게 이제 재밌거리로 뭐 이야기거리로 삼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 문건을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사무총장은요 지방선거가 되면 뭐 사무총장 하시면 알겠지만 선거 실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방선거 없이 합당 문건이 있었다면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 굳이 선거의 일정에 어떤 쫓기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일정을 짰을까? 하는데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뭐 선거가 있으면 그 선거 일정에 맞춰서 이 합당 자체가 스케줄대로 짜놓지 않으면 완전히 당 내부가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짜야죠 사무총장은. 이게 설사 정청래 대표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사무총장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예. 한번 좀 이 스케줄 짜보십시오 사무총장. 이 정도 얘기를 한 게 어떤 뭐 내부의 답정너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영주 소장님의 생각은 미리 대비해야 돼. 대비 합당 당연히 논의가 해야죠. 있으니 이게 결정사항은 아니고 대비하는 그리고 쟁점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정리하는 정도의 그렇죠. 수준이다. 정리해 놓은 상황이고 이게 이제 최고위원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가지고 있어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당연히 실무원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를 뭐하러 작성해요.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각자 도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의 본질은 지금 당내에서 합당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 문건이 유출됨으로써 기름을 부은 격은 분명히 맞다. 거기에 플러스 이게 민주당의 합당의 전략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결국 조국 혁신당이 사실 자존심을 구기게 됐죠. 그렇잖아요. 그냥 적당히 거저먹겠다는 거 아니야.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지명직 최고 하나 주고 예. 당직 몇 개에다가 뭐 나간 사람들 복당시켜주고 우리 그냥 거저 합당하려고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결국엔 조국 대표가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에 대한 전략 미스가 결국엔 문건의 유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정청래 대표는 여기에 공경에 빠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 자체가 합당의 그림 속에서는 좀 이렇게 순탄하게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이게 무슨 미락까지 가고 이게 뭐 답정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미략까지 조금 과한 해석들이다. 그건 아니다. 김근식 교수님이 아주 짧게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영 소장 말대로 다 10분 이해해도 예. 미략은 아니다라고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답정너는 맞죠. 답장을 왜냐하면 이긴 총장이나 제가 시작한 것처럼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유능한 사무총장이라면 제안을 한 다음에 제안이 좌초되고 당내 반발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합당이 좌초됐을 경우에 대한 실무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긴 총장이 말한 대로 답정너가 아니라면 합당이 되기까지의 합당 제안 이후에 구체적인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금 당내 일부 반발들을 어떻게 합당 쪽으로 잘 모아갈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대책들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합당이 합정되거나 합당 방향으로 의견이 예. 모아졌을 때 이번에 나온 문건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미략은 아니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까지 간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부에서 정청래와 당 지도부 특히 친청계에서는 합당을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이고 준비했다는 있는 면에서는 중이었다. 분명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미락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경이 생긴 건 분명하다라고 서영주 소장님도 얘기를 근데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잠시만요. 그러면 다음 우리가 주제가 민주당에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합당이 계속 새로운 일들이 생겨서 이제 합당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짧게 또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변수들이 생기니까
계속 상황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유총이 있는데 저는 지방선거 전에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려워진 것 같다. 이긴 총장님은 저는 지난주와 똑같이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 물리적으로. 그 정청래 대표가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밀어붙이고 싶었는데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밀어붙였다가는 네. 역풍이 더 거셀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기 때문에 합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도력을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살려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당원 투표로 내가 평가받겠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변수는 조국 대표인데 조국 대표가 날짜를 던져버린 게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긴 했어요. 예. 그걸 어떻게 이제 돌파할지는 봐야겠습니다. 13일까지 결정돼달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는 이거를 못하면 지도력이 완전히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합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장도혁 대표나 우리 정청래 대표나 전당원 투표 참 좋아들 하시네. K보트가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주말 사이에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2차 종합특검 후보를 처음에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 권창영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다수당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한 후보가 아니고 이렇게 봤었는데 그 안에 이야기가 있었죠. 민주당 추천 인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이런 후보라는 거예요.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정무적인 걸로도 볼 필요가 있을 일단 것 뭐 이걸 같고요.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위원이 검찰을 잘 알고 당시에 이제 이 전준철 변호사라는 분이 예. 이성윤 사단으로 불리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반부패부장이었어요. 반부패 일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채널 A 사건 뭐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그거 수사하고 하면서 정권에 찍혔던 예. 당시에 그런 검사기 때문에 이번 특검을 맡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를 살피지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결국에 대통령이 두 사람의 특검 후보 중에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그 서울대 로스쿨 뭐 개원 교수 이분을 임명을 했는데 판사 출신이죠, 그분을. 예. 그 즉시 이 전준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추천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낙점하지 않았는지 결격이 뭔지 이게 알려지지 않고 한참 있다 나왔다는 거예요. 며칠 지난 다음에 물론 이제 들리는 후문은 대통령이 불쾌했다. 쌍방울의 그 김성태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그 즉시 안 알려지고 지금 알려졌을까? 결국에 이게 합당 문제하고 결부돼서 결국 정청래 대표 체제를 상당히 흔들고 있잖아요. 이 뉴스가. 그리고 이 사람이 쌍방울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특검 후보로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는 그다지 그렇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 사유는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공개가 된 건 결국에 이 지금 당청 관계라는 게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결국 저는 이 특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하명 수사를 잘할 사람으로 선택되는 방식은 결국 특검의 이름을 달고 검찰 특수부처럼 특검이 활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이번에 이 맥락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 저도 똑같은 이긴 총장님은 똑같은 의견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특검 추천이라고 하는 게 사실 권력과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검사들을 추천하는 게 보통 특검의 도입 취지입니다. 반대로 대통령과 권력이 뭔가 편안해할 만한 특검을 추천받았다는 건 오히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의중에 맞는 검사를 추천했다는 그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이 전준철 변호사가 그 직원들을 수사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 주장처럼 조작 기소나 내지는 연어술 파티 지금까지 입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뭔가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다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하고 있고 가끔은 5월이라고 했다가 가끔은 9월이라고 했다가 실제로 입증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쌍방울 변호사라고 해서 추천이 안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좀 보거든요. 예. 가장 낯뜨거운 건 정청래 대표의 입장입니다. 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잖아요. 아니 우리가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교과서에서도 정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여든 야든 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일이지 이렇게 행정부에 종속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배웠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대놓고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낯뜨거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소영주 소장님. 아니 그동안은 뭐 정청래 대표가 행정부가 각을 세운다고 비판하더니
또 이제는 또 누르 끼쳐서 그 고개를 숙인다고 비판하면 뭐 어쩌라는 소리. 각을 세운다고 비판한 건 민주당 내부에서 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비판한 아니 적 예를 없어요. 들면 명청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셨던 분들이 이제 명청 갈등이 아니라 고개를 숙인다고 또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뭘 하라는 소리인지 모르겠고 저는 이제 특검 과정에서 있어서의 이 청와대와의 불편한 관계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청래 지도부가 지금 합당 노름에 도끼자를 썩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합당이 정신 팔려 있으니까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도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했다고 본인이 밝히고 이게 법사위라든지 당내에서 충분히 함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쌍방울과 관련돼 있어서 이게 뭐 대통령과의 수사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오염된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쌍방울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서 싫은 게 아니라 검찰에 어느 정도 이 진술에 대한 오염이 오락가락했던 그 상태에 같이 있었던 사람을 굳이 특검이라는 공정성이 필요한데 들어가는 게 맞느냐. 예. 이 검토를 왜 당에서 안 했냐는 거죠. 결국에는 민주당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예, 그 일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보면은 특검 추천하는데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해요? 어떻게 최고위원 한 명이 그냥 추천하면 끝나는 겁니까? 당 시스템이 안 돌아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문제냐 이제 이 하나의 문제가 있고 들어가기 이건 본질적인 문제를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 지적을 했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 트랙으로 민주당 측에서 보자면 일단 서영주 소장님 말씀대로 해당 변호사가 사실은 검찰에게 오염된 진술을 했던 김성태 회장을 도왔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분이 특검이 맞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일을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트랙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저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제가 볼 때 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영주 소장이 민주당 측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서영주 소장님은 그런 면에서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공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저렇게 건 정말 놀라운 입에 바른 일이에요. 소리를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아니 세상에 2차 종합 틀린 거지 뭐. 2차 종합 특검 밀어붙이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특검에 특검까지 해서 언제 N차 특검까지 할래라고 지금 당장 불만이 많은데 예. 어쨌든 그 특검에 추천했던 민주당 인사가 내부의 법사위원도 몰라 최고위원 다른 사람도 몰라 알고 봤더니 그 저기 쌍방울 김성태를 변호했던 사람이래. 이런 식의 황당한 뒷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정말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거고요. 그건 제가 볼 때 어디서 어디서든지 펑크가 분명히 난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특검을 애초에 그런 식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것들이 지금 역으로 보여준 거예요. 역으로. 특검이라는 건 이기인 총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검찰에 맡기면 정권의 하명 수사가 되니 예.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특검이라는 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을 검찰로 임명해서 수사를 자유롭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내 관련된 사건에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또는 관련된 사람하고 변호를 맡은 사람이니까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정권 입맛에 맞게 하는 것 자체를 역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예. 저는 이게 간단히 그 시스템이나 무슨 특검의 그 역할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명청대진이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저는 제일 웃긴 게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의 반응입니다. 경로했다 그러잖아요. 경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경로란 이야기를 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어. 굉장히 불쾌했다, 경로했다. 이런 이야기는 이 명청대전의 시작도 정말 예사롭지 않지만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 합당까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게 쉽지 않은 지금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기서 더 나갈 얘기는 사실은 그러면 이번 일로 합당, 특검 이런 일들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더 나가야 되는데 이제 광고를 듣고 그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유튜브에서 좀 더 유튜브는 좀 더 정말 날 것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유튜브에서 남겨두고 일단 광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네요 들어왔습니다. 네. 그 광고 나갈 때 서영주 선생님이 한 말은 되게 설득력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요. 오프 더 레코드.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오프 더 레코드에서 나눴던 대화가 훨씬 더 재미지고 근데 저는 땡득하네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합당 문제로 인한 논란이 당 대표가 저 정도 의지를 가지고
당원들의 총의를 물어서 결정하겠다. 지금 민주당은 워낙 이제 이 당원 중심 의사결정이나 당원 주권주의가 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발이 끊이지가 않는 데다가 그 반발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졌다. 이를테면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 4선이고 당의 원내대표를 지냈어요. 근데 그 정도 되는 물론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했기 때문에 선거라는 당내 경선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대로 밀어붙이면은 반대를 조직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거취를 이 묻는 그런 조직화에 나서겠다는 얘기거든요. 불신임. 이거는 원내대표까지 지낸 4선 의원이 보통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봤을 때 이게 보통 기류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다가 강덕구 최고위원도 비슷한 얘기했죠. 여기까지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어요.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도 최고위원직 던지고 당신이랑 싸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문건 공개에 이어서 저 전준철 임명으로 인한 대통령의 불쾌감 이게 알려지니까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흔들린다. 그래서 저는 퇴로를 찾을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거 이후에 합당을 추진하는 걸로 타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에서 2부로 요거는 그냥 1-1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1로 남겨놓고 두 번째 주제는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가지고 오신 주제입니다. 네. 예. 국민의힘을 잠재운 잠재운 협박의 기술. 협박의 기술. 네. 직을 건 재진임 제안을 한 건데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뭘 이렇게 국민의힘 인사들은 건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도 장관 시절에 김의겸 의원한테 나 직을 걸 테니까 당신들은 뭘 걸래라고 처음에 보여줬죠. 그리고 이번에도 장동혁 대표도 뭔가 이제 이 당내 어떤 소신파들이 이제 기조를 바꾸라는 그런 주장에 갑자기 직을 건 재진임을 얘기하니까 이건 뭐 갬블러도 아니고 그렇게 직을 걸거나 뭘 거는 걸 좋아하면 게임당을 가시라 차라리 영화 타짜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장동혁 대표가 사실 협박의 기술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윤한홍, 권영진 의원 같은 다선 중진 의원들이 지난 지방선거 이 장동혁 리더십으로 안 되겠다라는 말을 스멀스멀 의견으로 표출을 할 때 그때 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되고 한동훈 대표 징계 구형되니까 바로 단식 돌입해가지고 또 뭔가 압박의 기술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당내 어떤 소신파들이 사퇴를 주장하니까 바로 직을 건 재진임으로 협박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또 위기를 모면하는 식인데 이런 식이면 장동혁 대표가 어떤 패턴으로 정치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툭 하면 이제 뭔가 배수의 진을 친다거나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을 계속 좀 습관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뭔가 방도는 아닌 거잖아요. 진짜 이 당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한테 단순하게 사퇴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과거와 결별하지 않고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낼 수 있겠느냐. 기조를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너무 장동혁 대표가 벼랑 끝 전술로만 좀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장미가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비장미로 당대표가 되셨고 또 비장미로 필리버스터 하셨고 비장미로 단식하셨고 비장미로 또 이 타짜처럼 직을 걸으라고 하면 지금 우리 당이 철저하게 비장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비장한 구호 외치면서 비장하게 제가 볼 때 폭망할 것 같아요. 비장한 폭망이 이게 정말 나는 뭘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퇴 요구가 과한지 뭐 과하지 않은지는 저도 좀 의견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당대표가 정상적인 사람이고 비장미에만 빠지지 않고 정말 지방선거를 생각하는 정상적인 당대표라면 사퇴 요구가 일각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냐면 저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소장파나 또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과 충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의 승리를 꼭 보답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사퇴 안 할 거면은 그게 다 정답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사퇴하라고 그래? 좋아. 사퇴할지 말할지는 당원 투표 걸어볼 테니까 너도 걸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내 갈등이 좀 마무리되는 수순인데 그다음에 당내 갈등의 도화선을 만든 것도 장동혁 대표인데 어찌됐든 마무리되면 한 국면이 정리되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본인도 스스로 이제 다음 계획이 있다고 뭐 지방선거 전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싸움이 끝나가는 마당에 싸움을 또 확전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생각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 밖의 초식들이 너무 많아서 당황할 때가 많은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당을 이끌고 가면 정말 자기들 스스로의 동굴에 갇혀서 비장미만 가지고 자기가 마치 옳은 일을 가고 있고 옳은 짓을 하고 있다는 자기 스스로의 착각에 빠진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요즘에는요. 우리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이 장안 대전이 격화되고 이게 계속 2차 대전으로 확대되고 이게 더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요. 지긋지긋해요. 이제 지긋지긋해 가지고 국민의힘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주말에 뭐 1인 시위하고 합니다만 국민의힘이라고 써 있는 것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어요. 특히 서울은. 비장 장동혁 대표, 네. 강낸 국민의힘 뭐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정말 참 아니 뭐 괴롭습니다. 괴로워. 지긋지긋하진 않아요. 지켜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약간 팝콘각이라 그럴까? 팝콘각. 근데 저게 전형적인 대결 동원형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궁지에 몰리면은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일종의 이제 진영을 동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건데 요즘 뭐 정치의 특징이기도 하죠.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이 보여주는 정치 스타일이 전형적으로 예. 저런 대결 동원형 정체성 정치거든요. 그걸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는 저런 정치 스타일을 가진 정치인이 없었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정치 스타일을 가진 분인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좀 고급지진 않아요. 뭐 걸자 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더 재밌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걸라고 하니까 진짜 아무도 안 걸어요. 그러니까 저쪽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봐 정리됐잖아. 그래서 아까 이제 잠재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옆에서 그걸 막 부추기잖아요. 전한길 씨 뭐라 그러냐면 박성훈 대변인이 얼마 전에 그 윤호개인이나 부정선거 주장 세력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갈 수 없다 얘기하니까 그게 장동혁 대표 생각인지 대변인 생각인지 3일 내로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3일 내에 안 밝히면 이제 뭐 본인은 또 어떤 식으로든지 그에 예. 대해서 본인 동원해가 뭘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고성국 씨, 전한길 씨 그리고 그들과 손잡고서 당대표가 됐던 장동혁 대표의 저런 일종의 정면 돌파형 벼랑 끝 정치 이게 정치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저기서 뭐 김근식 교수처럼 저렇게 상식적인 얘기하면 들리지도 않고 아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망했다. 근데 진짜 이제 결과로 한번 크게 망해야 그 뒤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 차단을 내든가 뭘 하든가. 근데 이럴 수 있는 이 행동의 맹아가 생기지. 지금으로서는 장동혁 대표의 저런 돌파에 아무도 지금 뭐 저기를 못해요. 비장 장동혁을 이길 게 지금 없다. 이겨먹질 못해요. 비장이 안 어울리죠. 조금 수준이 낮죠. 저급 장동혁이 맞을 것 같은데 저급. 저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은 윤석열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바닥을 쳤잖아요. 대한민국에. 장동혁 대표를 보면 야당 대표의 바닥을 치고 있는 느낌. 저급한 수준이다. 직을 걸어라. 예. 그리고 나서 그 직을 걸으라고 했는데 당내에서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재심을 안 물어보니까 자랑스럽게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내 전략이 맞지 않냐? 나의 비장함에 통했다는데 착각하고 있는 게 몸에다 오물 묻히고 덤벼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덤비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내려져온 격언. 그렇죠. 그 제가 이제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데 본인은 몸에 오물 묻히고 막 덤벼 하고 사람 피하니까 내가 비장하고 멋있고 역시 나는 달라.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그 표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표현은 자꾸 아침부터 상상되는 건 좋지 못해요. 하여튼 저급한 수준의 예. 어떤 직을 거는 정치들을 하고 있다. 저급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 토남이라는데 왜 또 그렇게 평가절을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런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 서영주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와 테토남의 이미지는 너무 많이 달라서 뭐 양측의 주장이 있든 주장이에요. 양측에. 테토남이라는 어쨌든, 이야기는 일각의 주장일 뿐이고요. 지금 테토남으로 술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너무 비장미의 자기 동굴에 빠져 있는 적군파 같은 스타일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방송에 그 얘기를 했어요. 테토남이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는 하남자다. 하남자다. 예. 여러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시면 됩니다. 테토남의 이미지, 하남자 이미지, 그리고 서영주 소장님이 말한 이미지. 예. 저는 장동혁 대표를 날려버릴 조로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해요. 그러면 당내 소신파 비주류들이 직을 걸고 나서야죠. 이게 당원들이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할 거다라는 예측 때문에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지난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로 압축이 되고 나서 한덕수 총리로 한번 후보를 바꾸려고 했을 때 당원 투표를 붙여보니까 한덕수는 안 된다. 김문수로 가야 된다라고 집단 지성이 발휘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꼭 국민의힘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손만 들어줄 거냐? 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 아마 모든 당원들이 부당하고 좀 과하다라는 거는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당권파 분들이 좀 용기 있게 직을 걸고 받겠다. 그러면 빨리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를 짓자라고 나서줘야 되는 건데 내 의원직은 지키고 싶으면서도 책임 없는 공세처럼 사퇴는 요구하고 싶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좀 비겁한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 70% 될 때까지 계속 받자. 당원들 의견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해보자. 기한을 두지 않고. 기한을 두지 않고 70%로 받자. 그러니까 이기인 총장 역시 개혁신당에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말씀하시니까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런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긴 좀 거시기 한데 뭐 그런 일각의 이제 그 문제 제기도 있죠. 그렇게 사퇴까지 요구했으면 거는 사람도 한 명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지역구 의원이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컨대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걸겠다. 그 대신 그쵸. 나를 제명시켜라라고 걸면 돼요. 그럼 제명시키면 제명당하고 의원직은 유지되거든. 생각해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비장하게 나오면 우리도 약간 비장하게 나가는 척하면서 할 수 있거든. 김규식 의원님이 의원이었으면 걸고 저는 사퇴 요구를 안 하죠. 예. 이게 사퇴 요구 거리는 아니에요. 사퇴 요구는 아니다. 이게 당내 노선 약간 갈등이지 꼬리를 무슨 장안대전하면서 한쪽이 사퇴해야만 내가 산다는 식의 이런 무한 투쟁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결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일각의 좀 조롱 섞인 비난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오버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명백하게 저희가 또 장동혁 대표에 국민의힘 대해서 비판을 해야 하실 돼요. 말씀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얘기 또 이 얘기를 넘어가야 돼서. 아니 요 얘기만 하고요. 예. 근데 저는 저게 예고편이라고 봅니다. 2월 19일 날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아니라는 관측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안 내면 리더십이 흔들릴 거다. 또 저렇게 나올 겁니다. 자 걸어 그러면 당원총 투표 가자. 내 신임 문제에 대해서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면 걸어. 당원총 투표하자. 당원총 투표하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는 뭐 국민의힘 국토대장정을 상황에서는.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아니 그러니까 있을 계속 뭐 지난번에 필리버스터하고 단식하고 이랬듯이 예. 그런 식의 정면 돌파를 들고 나올 텐데 그게 지지층을 불러 모아서 결집시키거든요. 근데 그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지금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쇄신파들은 입밖에 없어요, 입밖에. 그러니까 없다.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이것도 있습니다. 징계 내전.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배현진 친한계 배현진 의원을 징계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배현진 의원이 시당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당에서는 고성국 씨 대한 이부제 마포에 있어요. 마포 쪽 당원인데 고성국 씨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배현진 의원 일단 징계 절차는 될 걸로 보십니까? 제가 빠르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배현진 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될 것 같고요. 뭐 아예 그 중징계는 아니어도 최소한 서울시당 위원장을 뺐을 정도는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는 이게 누가 먼저 총을 뽑느냐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저는 고성국 씨 징계한다고 보고요. 징계 서울시당에서는 제명 결정 나올 겁니다. 김경진 의원, 전 의원이 지금 윤리위원장 됐거든요. 무조건 하겠다는 거고 아마 그렇게 되면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를 하려고 들지 않을까. 당권파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확전으로 가는 거죠. 확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장동혁 대표의 그 걸어라라고 하는 이 비장미의 연속 시리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장안대전이 수습이 되고 어쨌든 종결이 되고 그러면 장안대전의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가는 다 알아요. 장동혁 대표가 가해자고 한동훈 전 대표가 피해자는 거 아는데 예. 어찌됐든 이 장안대전의 이 내용은 일단 좀 수습을 하고 선거로 넘어가자라는 게 대다수의 이제 이야기인데 대표 스스로 걸어라고 하면서 이제 확전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까지 또 윤리라고 하는 이 정가의 보도처럼 만능 보검에다 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징계를 개시했다는 거예요.
계셔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착수.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윤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보 뭐 투서해가지고 윤리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봐가지고 감이 아니면 게시를 안 해요. 논의 자체를 게시를 안 합니다. 대부분 그래 왔어요. 근데 배현진에 대한 지금 이 이른바 유상규 당협위원장의 이 윤리 제소는요, 누가 봐도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윤리가 열어 가지고 징계 게시를 했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쨌든 결론을 내겠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도 정말 확전에 확전을 거듭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지방선거 앞둔 국면을 선거 국면이 아니라 그냥 윤리와 징계 국면으로 일관되게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틀만 이건 하겠다는 거죠. 이번 징계는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가 그렇죠. 걸려 있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나 이런 게 나오면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내놓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서울시당 위원장의 직무 권한이 중지되거나 아니면 새로 뭐 선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바뀌면 제가 수석부위원장인데 수석부위원장도 똑같이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이번에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걸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고성국 씨에 대한 시당 윤리의 징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장동혁이 윤리라는 것을 장동혁 대표가 윤리라는 걸 정가의 보검처럼 사용해서 막 휘두르면 그렇다고 고성국이 그 별것도 아닌 사람 그 말도 아닌 이야기를 황당한 이야기를 또 서울시당 윤리에 제소해서 또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둘 다 징계할 것 같은데요. 배현진 의원은 뭐 징계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먼저 구조적으로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에서 연판장 돌리는 거는 적절치 않아요. 서울시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 출신의 그분이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라는 거예요. 예. 원내대표 의원들의 연락을 돌리면서 징계 반대 연설을 제안한 건 맞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은 없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출신의 소속 지역구의 이제 시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적으로 활용한 거 아니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경원 의원 지금 연판장 사건이 한 번이 아니에요. 과거에 나경원 의원 당대표 불출마 종용할 때도 연판장 이름 올렸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구두 경고 내지는 당원권 정지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어쨌든 당 대표 지도부도 부담이 있을 거니까 고성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두 경고. 고성국 씨. 고성국 씨죠. 예. 고성국 씨도 구두 경고 갈 것 같다.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가 입당 원서를 받은 분이에요. 어찌 보면 장동혁 지도부가 인재 영입처럼 데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명 내지는 당원권 정지처럼 세게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 이제 중앙윤리위원회 차원이고 그렇죠. 김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서울시당 윤리 차원이고요. 어쨌든 뭐 연결된 거라고 좀 보니까요. 근데 이분을 세게 징계한다라는 것은 장동혁 지도부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을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좀 매우 흐지부지하게 징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성국 씨를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별당원이잖아요. 최고위원이 직접 가서 저 입당원서를 가지고 모셔왔고 일단 형식은 평당원이지만 특별당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고성국 씨가 얘기한 대로 지금 당이 운영된다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살생부에 올라가면 지금 제명 조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고성국 씨가 얘기한 발언이 허투루 이거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 전두환이라는 그 사진 걸자는 행위가 아니라 전두환을 평가했잖아요.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그런 망언 중에 망언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자체를 국민의힘의 빅스피커를 안고 간다? 이거는 서울시당에서 징계를 안 하면 중앙윤리위에서 이건 데려다가 엄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침묵하고 있잖아요. 사진 걸 생각 없습니다라고 퉁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진 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진을 거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두환을 평가한 그 발언 자체를 징계해야 된다. 그 망언이 중요한 것이다. 사진은 안 걸어도 그만인데 저는 이거 국민의힘의 강령 그다음에 헌법인 당원 이런 걸 다 부정하는 발언을 한 당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부에서 저기 징계를 해야지 어디 서울시당에서 징계하는 게 가당키는 하냐.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서도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저 발언은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 전두환을 계승하겠다라는 의미로 읽혀지기 때문에 한 30초 남았는데 아니 좀 뭐 김현철 씨가 우리 아버지 사진 띄어라라고까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서울시당에서는 강한 징계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게 중앙윤리위로 가면 흐지부지 될 겁니다. 아까 이긴 총장이 얘기했던 대로 결국 이 지도부의 본심 생각이 뭔가를 좀 보여주는 걸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고성국이나 전환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본인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야. 이런 걸 두고 태생적 한계라 그럽니다. 아 그런 걸 또 태생적 관계라고 네. 해요. 그럼 거기서 그걸 태어나신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네. 하는 순간에 예, 예. 당내에서 지지 기반을 잃어요. 아직 그럴 만한 그 이외에 본인의 확장된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예. 그 태생적 한계에 갇힐 겁니다. 알겠습니다. 태생적 한계 오늘도 하나 배우고 일단 저희가 본 방송은 여기서 하고 일단 유튜브에서 보다 신선한 얘기들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식 비전전략실장, 이기인 사무총장, 소영주 소장님, 박원석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성태의 뉴스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즐거운 보람 있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 저희 4명과는 유튜브에서 좀 더 맛있는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